울진 한울 원전은 28일 오전 10시 호텔 덕구 온천 연회장에서 2015년도 한울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조사 항목으로 선정된 시료는 육상시료, 해양시료 총 638개로 한울 원전 부지 주변 19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554개와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한 84개 시료의 방사능 분석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계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측하게 되면 요 시료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계측기에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에너지를 이제 감마 분광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에너지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핵종이 얼마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작년 4월 축변 지표수에서 얻은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365kg 전자볼트, 요것도 100. 지금부터 실제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적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흙에 대한 것이고, 선량평가 관련 시료라는 것은 식수라든가 식품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사능 준위에 관련된 것은 빗물이라든가 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먼저 이제 이와 같은 표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표층 토양 연 위에 나고, 부구, 부정, 주인, 매화, 풍천 쪽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감마 분석 결과 세슘 134는 2015년도에 미검출되었고, 그것의 통상 수준, 지난 5년간의 검출 수준의 최저치와 최고치는 전체가 미검출입니다. 세슘 137은 2015년도에 약 0.283에서 3.1 베크렐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범위, 미검출에서 8, 미검출에서 0.6 이와 같은 통상 범위 안에 드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곡과 매화의 시료에 대해서는 스트론튬 90도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결과가 평상 수준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여기 비교란에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평상 수준이었습니다만 울진 주민분께서 작년, 재작년 계속 관심 있게 보아왔던 은 110m이 미량 검출되었길래 여기에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은의 경우 작년에도 질문이 많이 나오셨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 110m은 원자로 제어부 물질이 방사화하여서 냉각제 속에 녹아서 미량 배출될 수 있는 핵종으로 생각됩니다. 반감기는 249일이고 베타 분계하는 핵종으로서 베타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입니다. 만약에 이 시료는 물론 식품이 아닙니다만 연체류 연간 섭취량 6.5kg을 1년에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식품도 아니지만 일반 자연 방사선 준이라든가 일반 자연인의 일반인의 할 서양을 아니면 몇십억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식품이라고 제가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식품이 아니지만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1g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1000억 분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작년 상반기 매화 거리에서 스트론튬 90이 0.157 베크렐 검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원전에서 떨어진 지역이고 평상적으로 쌀이나 보리에서 나오는 수준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류, 폐류, 해조류에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평상 수준의 스트론튬 90, 코발트, 세슘 등이 평상 수준이었으나 여기 별표한 3건의 자료들은 평상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보고 기준을 하회하는 그런 방사능 순위가 검출되었습니다. 요약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신한울 치수구 어류 황호에서 세슘 137이 0.182 베크렐 검출되어 보고 기준 이하이지만 평상 변동 범위를 상회하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배수구 해조류 모자반에서 스트론튬 90이 0.18이 검출되어서
0.121 평상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보고 기준 이하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진 해조류 모자반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평상 수준입니다만 반감기가 8일인 핵종이 검출되었기에 별표로 제가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진 우뭇가살에서 수종충 90이 평상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보고 기준 이하인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폐류의 은 110m은 이와 같이 저감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13년, 14년, 15년에는 모두 최소 검출 가능 용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평상 수준 그 정도 보고 기준 이하의 데이터였습니다만 작년에 실효 건수로 5건의 보고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실효로 보면 5건, 핵종으로 보면 전베타, 삼중수소, 요오드 이렇게 3건, 핵종으로는 3건, 실효로는 5건이 원안위에 일시 증가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먼저 표로 말씀드리면 작년 4월과 9월 축변 지표수에서 요오드 131이 최대 0.666 베크렐 검출되어서 이것은 통상 범위 보고 기준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작년 5월 빗물 시료에서 환경실험실 빗물에서 삼중수소 그리고 환경실험실과 궁선 초교 빗물에서 전베타가 보고 기준을 초과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 빗물 시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적은 강수량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시증가 보고 빗물중 전베타 보고 근거는 이제 원안위 고시에 따라서 최근 3년 이상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한 경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실험실 5월 시료 같은 경우에 방사능 농도가 0.778이었는데 이것은 평균치 0.08의 5배인 0.04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위에 일시증가 보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궁천 초교에서도 같은 달에 0.730이 검출되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할 때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첫째는 이제 강수량이 적었다는 겁니다. 매년 4월, 5월은 강수량이 적은 달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4mm 정도 아주 적은 강수량이 나왔고 4월, 5월에는 일반적으로 공기 부유진, 먼지가 많고 꽃가루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월, 5월 시료는 먼지 때문에 전베타 양이 초과할 수 있다는 걸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이게 원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감마 분석 결과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강수량, 많은 먼지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분석 결과를 올렸습니다. 빗물 중 삼중수소 환경실험실 시료에서 5월 달에 13.8 베크렐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의 5배인 9.6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도 비슷합니다. 첫째는 강수량이 적었고 먼지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기체 방사성물 폐기물 배출일이 있는데 강수일 적은 비가 온 날이 5월 11일인데 같은 날 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빗물은 물론 식수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식수라고 가정하고 730리터를 1년에 음용한다고 가정하면 선량 방사능자를 곱해서 평가를 해보면 0.0001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선량 한도 1에 0.01% 수준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표수 중 요오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변에서 4월 시료에서 0.666, 9월 시료에서 0.223이 검출되어 둘 경우 모두 보고 기준을 초과하여 일시 증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식수는 아닙니다만 이 물, 요오드가 담겨있는 물을 음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730리터를 음용하며 선량 환산인자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약 0.01ml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였습니다. 죽변 지표수 같은 경우에 저희 실험체 지질은 울진의 역사 유적이죠. 홍평신라비 전시관 앞에 개혁을 해서 저희가 지표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요 상부에 위에 하수 처리장이 있는 걸 확인하였고 하수 처리장에서 요오드가 발음해서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원전 남방 약 6.6km, 6.4km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오드 131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131은 안감기가 8일인 핵종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들어오는 경우에 갑상선에 직접되는 특성이 있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약 14일 정도 되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갑상선 암의 치료와 관련된 치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니 갑상선 암 치료용으로 1 내지 7기가베크렐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베크렐이다, 10베크렐이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여기 기가베크렐이라는 건 10억 베크렐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설약을 이제 치료용으로 투여하고 나서 갑상선 환자는 일반적으로 입원해서 감독을 받게 됩니다만 1.2기가베크렐 정도 이하가 되게 되면 퇴원이 허용됩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자연 속에, 그러니까 일상 주거 공간 속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요오드 131을 이제 방사선을 주변에 제공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요오드 131의 연도별 사용 허가량을 조사해보니 의료기관, 산업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다수가 있습니다만 숫자를 보시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2009년도부터 1년에 약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98%, 약 98%가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죽변 지표수에서 평균값이 이 정도고 최대치가 0.666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도시들을 조사해보니 서울, 춘천, 대구, 강릉, 부산의 하천들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검출된 것으로 봐서 주로 인구 밀접 지역의 갑상선 치료와 관련된 요오드 131이 아닌가 저희가 이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요약해 보면 대부분의 핵종에서 평상 변동 범위 또는 평상 변동 범위를 약간 상회하지만 보고 기준 이하인 자료들이 검출되어서 특이하게 표를 드린 사료는 없었고 핵종으로 봐서 전베타, 삼중수소, 요오드에서 3건의 핵종을 작년에 일시정가 보고하였습니다. 시료로는 5건, 핵종으로는 3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여타 시료들도 검출되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평월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방사성 폐기물 배출과 일치하여 빗물 중에 삼중수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 4월, 9월 죽변 지표수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최대 0.666 베크렐 검출되어 원안위에 일시 증가 보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로 갑상선 질환 치료와 관련되어 지표수에 유입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두